요즘 정말 집이 안 팔리네요. 구축 아파트 매매 팁 공유 부탁드려요. 2017년도에 면지역 구축 매수했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이라 팔고 갈아타기 하려는데 안 팔리네요. 산 가격보단 몇백이라도 더 붙여서 팔고 싶은데 이게 욕심인 건지 샷시 빼고 올 리모델링에 보일러도 3년 전에 교체했거든요. 매도 가격을 더 낮춰야 할지 고민이네요. 이 질문은 소치님들 고민 상담 그 글을 커뮤니티에 올렸어요. 네, 근데 거기에 이렇게 올려주신 이제 사연입니다. 그래서 그 사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결국에는 집을 어떻게 해야 잘 팔 수 있느냐, 그 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. 근데 제가 이 내용은 뭐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는 이분의 질문에 이제 답이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집이 안 팔리는데 그 매도 가격을 낮춰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. 근데 그걸 쉽사리 지금 실행을 못 하시는 부분이에요.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 그 어느 정도 욕심이 있어요.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내가 샀던 가격보다 더 받고 싶어. 아니면 내가 그래도 지금 시세만큼은 내가 받고 싶어 라는 욕심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만약에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거래가 또 잘 되고 분위기가 좋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가격 받을 수 있죠.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의 현재 상황을 잘 인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이분도 알고 있으시겠지만 매도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. 근데 이 가격을 낮출 때 그런 부분이 있어요. 내가 얼마나 낮춰야 하는가. 결국 그게 적정 가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.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이 적정 가격도 저는 일단 시세보다는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중요한 부분은 지금 내가 팔려고 할 때 최근에 내가 사는 요 아파트가 얼마에 이제 거래가 됐느냐. 그래서 그 거래가 된 가격 중에 가장 낮은 가격이 얼마지? 그걸 참고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지금 매물이 나오는 가격들을 가격 낮은 순으로 딱 보셔가지고 지금 제일 낮은 가격이 얼마에 나오고 있지? 그리고 그게 컨디션이 어떻지? 뭐 향이 어떤지, 층이 어떤지를 보면서 내 물건과 딱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를 해서 내가 팔려고 하는 적정 가격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근데 정말 중요한 거, 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결국 매수자예요.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고 거래가 안 될 때는요, 그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매수자가 되는 거예요. 그 사람이 제안하는 가격이 결국에는 거래가 되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요건 제가 제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집을 팔려고 했는데 정말 집이 안 팔린 거예요. 저도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이 있는 거예요. 저는 3억까지 무조건 받아야 되라고 그런 기준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집을 사고 싶은 분이 몇 분 계셨는데 다 3억 이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제가 그 가격에는 팔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다 거절했습니다. 근데 시간이 딱 지나도 집이 안 팔렸어요.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내가 욕심을 버려야 되는구나. 내가 생각했던 그 적정 가격을 낮춰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다가 나중에 이 집을 사고 싶다는 분이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. 정말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내가 저분이 얘기하는 그 가격으로 최대한 좀 협상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좀 거래가 안 될 때는 매수자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. 얼마까지 해줄 수 있나요? 라는 질문을 해요. 얼마에 사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얼마까지 해줄 수 있나요?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. 그러면 파는 사람은 되게 고민이 돼요. 내가 생각하는 그 적정 가격을 얘기해야 되나? 내가 도대체 얼마 정도를 얘기해야지 저 사람이 수긍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. 최대한 좀 고민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.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그렇게 하고 알게 된 게 뭐냐면 그렇게 묻는 사람은 저한테만 묻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그렇게 똑같이 묻는 거예요. 그러니까 후보군을 한 두세 군데를 정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본인이 얼마까지 해줄 수 있냐고 얘기를 했고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얘기를 하는 곳과 계약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. 네. 충분히 이제 그 분의 마음을 이해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그렇게 가격을 물어본 다음에 제일 저렴한 곳에 이제 거래를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집을 파신다 했을 때는 저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을 해서
가격에 대한 부분을 꼭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는요, 내 집의 컨디션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. 왜냐하면 누가 와도 이 집 마음에 들어야지 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. 그게 되게 기본이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컨디션을 결정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관이라 생각해요. 그러니까 현관이라는 곳은 예전에 우리가 주택에 많이 살았잖아요. 그 주택에서 마당과 같은 역할을 해요. 그러니까 누가 문을 열고 우리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부분이 현관이잖아요. 근데 그 현관에 짐이 너무 많이 채워져 있다던가 너무너무 지저분하다던가 그렇게 하면 일단 첫인상부터 안 좋게 돼요. 그래서 저는 현관부터 좀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짐 정리예요, 짐 정리. 그래서 보면 저도 예전에 집을 진짜 많이 보러 다녔어요. 근데 집을 보다 보면 어떤 집은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발을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온 방, 뭐 거실에 아이들 장난감 널브러져 있고 뭐 안마의자라던가 큰 짐들도 구석구석 있다 보니까 그냥 같은 평수라고 해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좁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만약 그런 경우라 했을 때는 일단 짐 정리를 해야 돼요.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좀 더 넓어 보일 수 있게 내 집을 좀 정리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요, 향기에 대한 부분이에요. 근데 저는 이런 부분도 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워낙 집이 안 팔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많이 했었어요. 그 중에 하나가 향기를 좋게 하라는 부분이었어요. 그래서 뭐 집에 향기가 나는 그런 물건들을 많이 놔둔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집을 보러 왔을 때 커피를 내리는 거예요. 그래서 커피 향이 나게 하면 좋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.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집을 보러 갔었는데 그 집 주인분께서 제가 딱 들어가니까 커피를 내리시는 거예요. 근데 그 향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되게 그 집에 대한 인상이 되게 좋았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집을 보러 가면 어떤 집주인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. 근데 어떤 집주인분들은 적극적으로 그 집의 장점을 얘기를 해주세요. 여기 베란다로 와보세요 라고 하면서 여기 조망이 너무너무 잘 보여요. 그리고 이 집은 뭐 햇볕이 하루 종일 들어오기 때문에 겨울에도 볼로 안 틀어도 됩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장점 얘기하거든요. 그러면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가만히 그냥 집주인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집주인이 좀 적극적으로 얘기해줬을 때 또 그 집에 대한 인상이 더 좋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는요, 집을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내놓는다는 부분입니다. 근데 우리가 부동산에 이렇게 내놓다 보면 보통 이렇게 하실 거예요. 내 아파트 인근에 있는 부동산 뭐 한두 군데만 딱 내놓을 거예요. 그렇게 내놓으면 어떤 소장님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. 이거 다른 부동산에 내놓지 마세요. 괜히 많이 내놓으면 집값을 못 받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저는 처음에 정말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안 내놓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집이 정말 더 안 팔리는 거예요. 내가 집이 아무리 안 팔려도 그 소장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전략을 바꾼 게 최대한 집을 많이 내놓자라고 생각을 많이 바꿨어요. 그래서 그 집을 내놓을 때 우리 아파트 인근에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 집으로 이사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동네에도 최대한을 많이 내놨어요. 그렇게 했었거든요.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제 집을 사는 사람이 제 아파트 인근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사는 곳보다 더 못한 동네에 사는 분께서 오셔가지고 계약을 해주셨어요. 저는 그렇게 좀 많이 내놓으면 좋고요. 우리가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그 물건이 그 소장님 물건이어야지 적극적으로 소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많이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놓을 때 또 팁을 드리면 저는 문자로 많이 내놔요. 어차피 일일이 전화를 이렇게 하면 소장님도 그걸 다 기록을 해야 되고 적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문자로 아파트명이랑 동호수, 제가 원하는 가격, 제가 지금 현재 제 아파트가 뭐 올 인테리어가 되어 있으면 올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. 뭔가 좀 장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다 적고 사진까지 넣어가지고 문자로 이렇게 뿌립니다. 그렇게 하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실 분들은 연락이 바로 와요. 와서 이거 집주인 매물 내놓겠다고 하면서 뭐 연락처랑 통신사 물어보시거든요. 저는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소치님들의 고민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렸습니다. 결국에는 매도에 대한 부분인데요.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은 내가 시세만큼 잘 받겠다, 돈을 잘 받겠다는 욕심 버리라는 부분이고요. 두 번째는 내 집의 컨디션을 또 좋게 하라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최대한으로 많은 부동산에 내놓으라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거 말고도 매도에 대한 팁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소치님들께서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